뉴욕 증시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흘러내려져 버린 주가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 경기도 여전히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경제 지표도 좋은데 왜 이렇게 뉴욕 증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김동섭의 인사이트에서 집중 보고요. 중국 증시에 대한 반등도 함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증시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미국장이 어저께 중국이 4% 상승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미국 시장은 기댈 곳이 실적밖에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적은 정말 양호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국내 시장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심리가 깨졌다. 그러면서 매도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도 역시 심리가 무너진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죠. 실적을 양호하고 중국도 주가가 올라오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은 정말 다르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중국과 무역 분쟁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1월 6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약간 우세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감세 전략. 트럼프가 10%, 중산 쪽에다 10% 감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뜨뜻미지근한 모습이죠. 이탈리아 문제마저도 시장을 흔들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악재가 많은 속에서 호재가 있으나 그 호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악재보다 항상 호재에 민감한 것이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그 호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미국 시장이 향후 반등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난주에 양봉을 다 메워주는 음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 부분은 우리가 일단 선택을 안 하죠. 몸통 부분을 보는데 이 몸통 부분에서는 다 메워줬습니다. 이게 다 메워줬고 지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정도 지금 여기가 이제 기준선입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26주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균형점입니다. 이제 균형점. 이 균형점에서 두 번을 지지하고 세 번째에서 지지를 하려는 그런 상황 속인데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게 밀리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두 주간 버텼던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죠. 그러니까 주봉 상태에서는 보통 2주에 3주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은 3주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한 2주, 그다음에 여기서 2주. 과거에도 보면 한 2주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방향성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3주째 들어온 상황에서 기준선 부분이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어떤 재료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흔들린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시점이 다가온 거고요. 오늘 제가 이슈로 가져오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뭐냐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시장에 정말 화두가 되는지가 관건이 될 거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다른 악재들에 의해서 별로 밀리지 않았던 부분이 같이 밀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중국장입니다. 핫 이슈죠. 저도 어저께 중국장이 올라오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4% 상승은 원래 4.6%까지 갔었죠. 2년 내 최대폭 상승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위기가 끝나서 추세 반전으로 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 2.68% 올랐고요. 어제도 장중 최고치 4.6% 정도 올랐는데 왜 올랐냐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힙니다. 지난번에 지준율 1% 내렸죠. 또 금리 인하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4중전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중국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이 살려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 시장 그걸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만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 낙폭을 줄이는 상황이었지
실제로 위기가 해소됐느냐라고 본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위기의 핵심은 뭡니까? 미국과의 무역전쟁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구와의 반등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11월 29일 날 트럼프와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타결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죠. 근데 이것은 너무 멉니다, 날짜가. 왜냐하면 현재가 지금 10월인데 11월 29일까지면 거의 한 달이 남아있다는 거죠. 한 달 내에 무슨 가시적 성과가 나올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좋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초반에 관세를 25%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사고로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랫꼬리를 전혀 믿지 말자,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1회로 금리 인상이 끝날지 판단이 어렵다. 이 얘기는 올해 1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1월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맞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긴축을 하지만 경기를 살리고서 긴축을 하는 거고 중국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양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지금이 정말 금리 인상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걸 금리 인상이 시장에는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 10일까지 심리가 계속해서 좋은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가 2년 내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중국 증시 위기가 끝났나 한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미 증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미 증시와 중국 증시가 같이 좀 반등을 나타내면 국내에도 좀 돌파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둘 다 그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오전 시장 힘내시고요. 오후까지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